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메이커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는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국감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윤 총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송과 통신 이런 데서 별로 이것을 캐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쏙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밝힌 핵심은 조국과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한 내용, 수사의 내용, 수사의 알맹이,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상당히 기대합니다. 수사 결과 발표에 상당한 내용이 포함이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현재 추측하고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내용 이상의 상당한 수사 결과가 검찰에게 잡혔다. 재밌는 것은 야당 의원이 계속 피의 사실을 왜 공포하느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니까 그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냐? 각별히 이번 사건은 국민의 관심도 크고 언론의 이 보도 경쟁도 심하고 매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특히 피의 사실이 공포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 이 수사관들에게 보안 각서도 다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당이 계속 피의 사실이 공포되는 것 아니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없다. 수사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나온 게 있느냐라는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닌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닌데 수사 결과가 별로 없다고 검찰의 수사가 신통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피의 사실이 그만큼 공포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냐?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수사 결과가 있는데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민주당 측에서 수사 결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피의 사실이 철저히 보완되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상당히 이 일종의 패러독스, 일종의 실적 뒤집기 이런 발언 솜씨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라는 취지로 공격을 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요란하게 수사를 하는데 나온 게 별로 없지 않느냐.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별건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유시민은 4일 전에 조국이나 조국의 부인에 관한 증거가 잡힌 게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뭘 알지도 못하면서. 윤석열이 말 맞다나 피의 사실이 제대로 공포가 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해찬 대표와 유시민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꼴이 됐습니다. 윤석열의 얘기에 따르면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 그가 항상 신중하게 얘기하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것은 수사 결과가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없는 게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수사 결과 발표가 상당히 중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윤석열 총장의 표정은 여유 있고 변함이 없으며 흔들리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따른 초조감,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시사, 사퇴론, 퇴진론을 일축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퇴진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야당원의 질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국이 사퇴하기 직전까지 여권에서는 윤석열이의 퇴진론 시나리오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국 사건에 대한 그의 강도 높은 수사도 문제지만 저렇게 반골적인 성격을 가진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권 임기 후반부에 같이 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여러 이곳저곳에서 스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제2, 제3의 조국 사건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윤석열이를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고서 임기 후반부가 제대로 마무리되겠느냐라는 심각한 우려가 여권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시나리오가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압박해서 쫓아내거나 검사징계위원회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아니면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수사지휘권, 예를 들어서 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 그 사건에 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이에 반발해서 윤석열이가 사표를 내는 과거 노무현 정권 때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 것처럼 이런 식의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조국과 윤석열이를 동반 사퇴시킨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날아간 것은 조국뿐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퇴진론을 일축했습니다. 세 번째,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해드린 민주당의 삼선, 경기도 양주,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변 출신의 변호사 국회의원 정성호 의원이 내부에 폭탄 발언을 한 것,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후안무치한 인간들만 있다 라고 여권을 향해서 정면으로 비판한 것. 정성호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검찰을 추켜 세우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검찰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외압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를 같이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권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입니다. 왜냐? 최근에 검찰 수사의 결과 내용, 조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반발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측은 민주당, 여권이기 때문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질의를 마감하면서 이런 정치권의 외압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 말에 공감하고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참으로 역시 시류에 민감합니다. 조국이 물러나서 처음 열리는 이 일종의 청문회 비슷한 국감에서 과거 조국의 인사청문회 때 보여준 조국의 호위무사로 흥분하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표창원, 김종민 이런 대표적인 조국의 호위무사들, 오늘은 별로 이렇게 조국을 감싸거나 비호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민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국정감사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